그래서 지금 글로벌 전체의 어떤 SCM망이 다 지금 저는 리셋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렇게 리셋이 됐을 때 이걸 재편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어떤 혁신, 앞으로 이런 리셋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그 얘기를 자동차 업체의 관점에서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협력업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다른 업체, ZF라든가 아니면 한국에 있는 명신이라든가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과거처럼 뭐 시키는 것만 해갖고 되지 않는 시대에서 과연 그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고태본 센터장님이 협력사 업체의 관점에서 한번 SCM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 교수님은 자동차 업체는 어떻게 그걸 바라봐야 되나?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품사 입장에서는 일단 현금이 많이 꼬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생태계에서 서바이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찌됐건 형님이 나가라고 해서 다 따라 나갔습니다. 나가서 일단 공장들이 있는데 어떤 데는 지금 완전히 이제 망가졌고 어떤 데는 그나마 이제 계속 돌아가고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주변에 있는 완성차가 똑같은 이번에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야, 이게 중국에 우리 오랜도에 있는데 야, 이쪽에 어디 우리 납품해 줄 수는 없니라는 니즈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본인 공장들이 있는 지역에 현지에 있는 완성차 업체를 계속 노크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CEO들 만나봐도 어려워요. 사실은. 야, 니네 누구야? 니네 뭐 그동안 니네 데이터 갖고 와봐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내놓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숱한 노클렛 잘 안 받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리셋이 됐기 때문에 야, 근데 니네 한국 자동차면 일본 자동차보다 조금 퀄리티가 떨어져도 그래도 중국보다 훨씬 낫지 않니? 가격 어느 정도까지 절충돼? 했을 때 저희가 반드시 이 숙지를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수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운명에 대해서 스스로 체크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때까지만 캐시플로우가 창출되고 그 다음부터는 아까 얘기했지만 LP 이후에 CD가 됐던 MP3로 바뀐다는 거를 인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보기에는 주변에 완성차를 녹화하는 행위를 해야 되겠다.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R&D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벤져스로 가야 되는 게 내가 R&D를 다 일으켜서 정말 잘 모르는 기술을 빌드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스타트업들하고 제가 손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제가 봐도 같이 상생할 수 있지. 지금 부품업체들이 있는 동력 다 일으켜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갑자기 투자한다. 이게 예전에 S사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미래에 대해서 먼저 이 서울대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딱 미래를 잘 예견했어요. 근데 완성차가 다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R&D 코스트를 들이고 나서 사실은 그걸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폐기 처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를 정확히 읽고 있는 스타트업들하고 제가 손을 잡아서 같이 나갈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고 말씀하시면 글로벌 SCM 재편하려면 완성차하고 일단 커넥션이 일단 돼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투자 여력이 현실적으로 투자 여력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혼자 갈 수는 없어요. 상대적 여력이 있는 또는 이제 정부 자금 지원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스타트업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같이 갈 필요도 좀 있는 부분이고요. 자동차사 측면에서 이제 가장 이제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떻게 이제 유연 생산을 갈 것인가. 기존의 어떤 제조에 대한 고민도 많았는데 결국 이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생산에 대한 문제와 판매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산에 대한 문제에서 어떤 유연 생산. 전에 어떤 공정이 이제 하나만 생산할 수 있었다면 다각도로 생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나중에 또 코로나 사태가 좀 터진다면 정말로 뭐 다른 물품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유연한 생산 공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판매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 판매 강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 온라인 판매 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딜러망의 붕괴에 대한 대비 부분들,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자동차사가 이제 DB화 한 다음에 그걸 서비스까지 연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성장까지 바라보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잠깐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이 딜러가 4S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일즈, 서비스, 스페어, 그다음에 서베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세일즈가 지금 말씀하시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딜러의 힘이 막강합니다. 아마 분명히 반대할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아예 딜러망을 안 갖고 왔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불리하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에 온라인을 계속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4S 중에 만약에 세일즈를 온라인으로 만약에 할 경우에 나머지 이 3S에 대한 권한을 지정해줘야 됩니다. 마치 증권회사에서 예를 들면 뭐 비대면으로 계좌를 열어도 담당자를 지정해서 뭐 예를 들면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처럼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좀